앞에서는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 그러니까 혼잡 제어 또는 이제 정체 제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는 TCP의 컨제스션 컨트롤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컨제스션 컨트롤을 한마디로 줄여서 약어로 AIMD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그때까지 이 리노 타입이 TCP 방식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TCP 리노 방식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샌더가 보낼 때 이렇게 쭉 패킷 로스가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내는 창,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이렇게 쭉 늘리는 거죠. 그러다가 컨제스션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리노를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슬로우하게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슬로우하게 올라갔다가 컨제스션이 일어나면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슬로우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를 슬로우하게 늘리는 거죠. 그래야 밴드위스를 이제 맥시마이즈 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additive increase, 쭉 증가하는 것을 이제 additive increase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것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제 multiplicative decrease, 그러니까 additive, 이것은 이제 더하기는 아무래도 곱하기보다 조금 이제 슬로우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additive increase는 이렇게 실제 라운드 트립 타임마다 로스가 이렇게 디텍트가 될 때까지 라운드 트립마다 하나씩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제스션이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로스가 생기는 것은 이제 컨제스션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데, 현재 컨제스션 윈도우, 그러니까 어크날리지를 안 받고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컨제스션 윈도우라고 그랬죠. 앞에서 배운 게. 그래서 절반 정도로 떨어뜨렸다가 또 살금살금 밴드위스를 또 맥시마이즈 활용해야 되니까 올렸다가, 또 마찬가지로 로스가 일어나면, 즉 컨제스션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뜨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는, 이것을 이제 multiplicative decrease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줄여서 AIMD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노, TCP의 방식이 이제 타오가 있고 리노가 있다면은 리노를 생각해서 이걸 고려하면 되겠어요. 자, AIMD Sawtooth Behavior.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톱니바퀴처럼 보이죠. 자, 밴드위스를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를 잘 유틸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밴드위스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프로비잉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투스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AIMD가 되겠습니다. TCP AIMD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 특히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즈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내는 속도를 우리가 줄이는데, 그것이 이제 로스가 디텍트가 됐을 때, 로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세 개의 중복적인 어크날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 값이 타임아웃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 조금 이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보겠지만, TCP 리노 같은 경우 세 개의 중복적인 어크날레지가 발생한 경우 망의 어떤 심각성이, 컨제스션에 지금 이제 가까이 가는데 망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컨제스션 윈도우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것에 비하면은 이제 초창기 버전인 TCP 타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두플리케이션 어크날레지가 있더라도 컨제스션 윈도우 사이즈를 1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줄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슬로우하게 이제 또 이제 창 크기를 늘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TCP 리노하고 타오의 차이점, TCP 리노하고 타오는 이제 공통점은 이제 타임아웃,
됐을 때, 타이머 값에 의해서 타임아웃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두 개 다 공이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1로 굉장히 줄였죠. 1로 줄여버리지만 TCP 리노 방식을 쓰는 경우, 그때는 이제 트리플 디플리케이트 어크나리지가 있는 경우는 망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TCP 타워는 트리플 디플리케이트 어크나리지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한 개로 한다. 자, 이 점이 원래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슬라이드하고 약간 틀린 점인데, 거기에 이제 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완해서 다시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애니메이션으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MD는 이제 특히나 TCP 리노에서 그 타워 다음 버전인 리노에서,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중반 리노가 출현할 때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TCP 리노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때 통계로 보니까 거의 모두 샌더 측에서 샌더 하면은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보낼 때, 어떤 컴퓨터들이건 보낼 때 샌딩 측이죠. 샌더 측. 거기서 이제 TCP 리노를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14년 통계로 보면은 약 50%에 가까울 정도로 큐빅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 진화하는 것을 보면은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제 전체 밴드위스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샌더 측 입장에서는 망의 사정을 한편으로는 컨제스천을 고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보내는 속도를 이기적으로 최대화하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화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컨제스천 컨트롤은 하되, 그 컨트롤은 이제 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되, 자기가 보내는 속도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로 맥시마이즈 시키려고 이렇게 쭉 알고리즘이 발전됐다. 그래서 타워, 리노, 큐빅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AIM들은 이제 리노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특히 이것의 이제 장점은 분산적이면서 또 이제 비동기적인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상당히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체 플로우 레이스를 잘 옵티마이즈 된 솔루션으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상당히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노가 생각보다 많이 잘 활용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더 이제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쭉 돼서, 그 중에 이제 큐빅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간단히 소개가 되겠습니다. TCP 타워와 TCP 리노의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그 이름이 전혀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타워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호수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크 타워가 되겠는데, 이게 바로 레이크 타워가 되겠습니다. 레이크 타워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크 타워가 되겠는데, 자, 레이크 타워가 이제 이렇게 수심이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 수심은 500m 정도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깊은 호수인데, 이게 또 산 위에 해발이 약간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눈이 쌓여서 만년설처럼 스키를 타고, 만년설은 아니지만은 5, 6월까지 이렇게 눈이 쌓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휴양지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이게 호수고 그게 수심이 500m 정도로 이렇게 깊다. 그래서 타워는 이렇게 깊게 푹 떨어지는 거, 타이머 값이 이렇게 익스파이드 됐을 때 컨제스션 윈도우를 1로 떨어지는 거, 깊게 떨어뜨리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노는 여기서 타워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타워 지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타워가 여기 있는데, 타워를 조금 줄여보면은 바로 이렇게 리노가 여기 리노가 보이죠. 리노. 자, 리노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갬블링 하는 그런 휴양 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크 타워, 그 다음에 리노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차로 뭐 30분 내지 1시간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 두 휴양지에서 이렇게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많이 요세미티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연휴 때 휴양을 오는 것 같아요. 자, 리노는 금방 본 것처럼 이제 그런 도시인데, 네바다주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는 이제 21만 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라스베가스보다는 덜하지만 이렇게 갬블링 시티다. 해발 고도가 약 1300m 정도이기 때문에 리노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컨제스션 윈도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타이머 값이 이렇게 익스파이드 되면은 일로 이렇게 두 개 다 떨어지지만 리노나 타워나 그 다음에 리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어크날러지가 오면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 시티가 아까 타워는 수심이 깊어서 깊게 빠지지만 리노는 위에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망점넷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몇 가지 URL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홈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과거의 버전이지만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어벨러블 하기 때문에 자,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노트를 보기 바랍니다. 먼저 비디오 노트를 간단히 보면은 지금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1장, 2장에서는 이제 DHT 이건 이제 볼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3장 TCP 컨제스션 컨트롤 이 부분을 비디오 노트를 한번 비록 영어긴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볼 것은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되겠어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앞에서도 몇 가지 봤지만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론 이제 고백앤 프로토콜과 실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을 봤었는데 플로우 컨트롤은 개인적으로 한번 참조해보고 지금 볼 것은 TCP 컨제스션 컨트롤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TCP 컨제스션 컨트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밴드위스도 조정할 수 있고 전체 밴드위스는 여기 이제 이 망의 밴드위스다.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트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컴퓨터, 보내는 즉 컴퓨터죠. 컴퓨터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 컨제스션, TCP 컨제스션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노와 타워가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노가 이제 그 이후에 버전 업돼서 나온 건데 대부분 2000년경에는 이제 리노가 거의 다 사용됐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계에 중복된 어크날러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타임아웃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시키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망의 밴드위스에 다다르면은 이게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자, 타워도 보겠어요. 타워는 이렇게 일로 떨어지죠. 여기 밑에 아래쪽으로. 그래서 타워는 이렇게 수심이 깊은, 아까 이 속도를 천천히 한번 해보죠. 수심이 깊은 레이크 타워를 생각하면 되겠고, 리노는 금방 본 것처럼 도시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맥시멈 밴드위스, 전체 망의 밴드위스에 다다랐다 하면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진다. 자,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샌더가 뭘 보냈는데, 세 개의 어크날리지, 듀플리케이트 어크날리지를 받거나, 뭐 타이머 값이 타임아웃 되거나 그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어크날리지를 리노 방식에서 해보면은, 클릭할 때마다, 클릭하면 이 현재 컨제스션 윈도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절반으로. 내가 계속 클릭해 보겠어요. 그러면 절반. 이렇게. 타이머 값이 익스파이더 됐다. 그래서 타임아웃 됐다. 그러면 타임아웃 되면 리노 방식에서 이렇게 일로 실제 이제 아까 타워처럼 일로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어크날리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타워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체 다 타워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트리플 듀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그런 어크날리지가 망의 사정이 타이머 값이 익스파이어 된 것보다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래로 일로 푹 떨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타이머 값은 물론 이제 일로 떨어뜨리고 그 리노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 차이점을 잘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로운 슬라이드 약간 모디파이 시켜놓은 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옥스테이션을 더 늘릴 수도 있겠어요. 실제는 이제 망은 더 복잡하겠죠. 이 망에 부착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 개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는데, 약간 윈도우를 창을 좀 줄여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각각이 뭐 리노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타워 방식을 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 컴퓨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분산돼서 진행하면 되니까 2000년대 무렵에는 대부분 다 100%가 리노지만 자, 이렇게 리노, AIMD 리노를 가지고 일부러 이런 경우가 생기도록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면은 상황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웍스테이션을 한 개만, 베이지 가게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쭉 자세히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TCP 컨제스션 컨트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샌더 측에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보고 이 중에 이제 C 윈도우, 컨제스션 윈도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는 이제 어크날리지를 안 받고 송신 측에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컨제스션 윈도우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리시브 윈도우, 수신 측의 리시브 윈도우하고는 틀리죠. 송신 측의 컨제스션 윈도우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지난번까지 어크날리지를 잘 받고 정상적으로 보냈던 것, 그 이후에 수신 측으로 보냈지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냈지만 아직 어크날리지를 못 받은 상태에 있는 것들, 그리고 컨제스션 윈도우는 이제 버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 보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보냈지만 아직 어크날리지를 못 받은 것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available 하고 아직은 사용되지 않고 나중에 사용될 빈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CP 샌더가 컨제스션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컨제스션 이 윈도우 크기가 이거죠.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지난번까지 잘 받았고 현재까지 지금 잘 받았고 현재까지 보내졌지만 아직 어크날리지를 못 받은 내보내진 이것이 컨제스션 윈도우 이것보다 작게, 그것이 바로 컨제스션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TCP 샌더가 전송할 때 그 범위 이내에서만 양을 적게 보내는 거죠. 이 윈도우 안에 있는 것 사이즈만 보내는 것. 그 이상 보내면은 망이 컨제스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컨제스션 윈도우는 이것은 이제 샌더 측에서 사용하는 건데 네트워크 컨제스션의 상태를 관찰해서 그것의 리스폰스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값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TCP 컨제스션 컨트롤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리시브 윈도우하고는 틀리고 송신 측에서 사용하는 컨제스션 컨트롤을 위한 윈도우 크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 C 윈도우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이 숫자를 이제 RTT로 이렇게 나누면은, 즉 라운드 트립, 한 개의 라운드 트립 타임 안에 어크날리지 안 받고 보낼 수 있는 양, 이것이 이제 TCP의 레이시 되겠죠. TCP의 속도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낼 때 수신 측에서 어크날리지 안 받고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쭉 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시간은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TCP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스루풋, 레이시 되겠죠. 자, TCP 슬로우 스타트를 보면은, 슬로우 스타트는 막 이제 시작했을 때, 커넥션이 막 이제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제스션, 금방 앞에서 배웠던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키워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1부터 출발하는데, 1부터 굉장히 작은 거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뭘 보내는데, 도로망의 사정을 이제 보고, 망의 사정을 보고,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는데, 그때 창고의 크기를 1로 했다. 굉장히 작은 창고 크기죠. 1MSS, 제일 처음에는 C 윈도우가. 그런데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 이제 어크날리지를 받겠죠. 어크날리지 받으면, 정상적으로 어크날리지를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더블로, 2배로. 또 어크날리지를 받으면은, 그것에 또 더블로, 해서 이제 1, 2, 4, 8 이런 식으로 2의 exponentially, 2의 몇 승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작은 값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슬로우하게 스타트해서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슬로우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어요. 자, 1, 2, 4, 8, 2의 배승으로 이렇게 쭉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비교적 빠른 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처음에 속도는 슬로우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exponentially
빨리 증가한다. 슬로우 스타트 시작할 때 1, 2, 4, 8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슬로우 스타트 단계가 되겠고, 몇 개로 이렇게 상태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 1, 2, 4, 8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만 이것에 이르게 되면은 그 이후는 이제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컨제스션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컨제스션에 그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망의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하게 살금살금 올라가는 게, 즉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창고의 크기를 조금씩 올린다 이거죠. 제일 처음에는 창고가 사이즈가 적었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속도를 빠른 속도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슬로우하게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 이후로는 슬로우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언제 이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리니하게 바뀌는가는 우리가 이 베어리어블 한 이것이 변경되는데 타임아웃 전에 값, C 윈도우 값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 C 윈도우 값의 절반으로 SS 스레시홀드 값을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을 정해준다. 자, 그래서 실제 구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S 스레시 이 부분은 이제 스레시홀드 값이죠. 이 부분은 이제 베어리어블하고 변경되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로스가 일어났을 때 이 스레시홀드 값이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스가 일어나기 전에 CWMD, 그러니까 이게 C 윈도우 값의 절반으로 해서 스레시홀드 값으로 이렇게 세팅해 준다. 자, 여기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리니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가위표, 빨갛게 가위표 친 부분이 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TCP 타워 같으면은 이게 이제 C 윈도우, 이건 옆에 있는 것은 C 윈도우죠. 컨제스션 윈도우. 일로 떨어뜨렸는데, 리노 방식은 이것의 이제 절반 정도, 12의 절반이니까 6이죠. 이 스레시홀드 이상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왜냐하면 이거 너무 떨어뜨리면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를 너무 조심스럽게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레이시 낮겠죠. 스루풋이. 그래서 스루풋을 올리는 게 이제 목적이죠. 컨제스션 컨트롤에서는 스루풋을 올리면서 컨제스션 컨트롤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리니하게 하는 것이 리노 방식이 되겠어요. 자, TCP 컨제스션 컨트롤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제일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고 상태가 세 가지가 있겠는데, 먼저 슬로우 스타트, 그 다음에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컨제스션 해피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트 리커버리 상태가 있겠어요. 자, 이 세 상태 중에 슬로우 스타트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그때 이제 세팅을 C 윈도우를 1로 하고 스레시홀드 값을 이제 이니셜 값으로 이렇게 세팅해주고, 아직 디플리케이션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케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카운팅을 인크리먼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크날리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C 윈도우를 아까 1로 시작했지만 하나씩 조금씩 올려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려주고 증가시켜주고, 아직은 디플리케이션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어크날리지이기 때문에 이건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 윈도우 값이 금방 앞에서 봤던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 되면은 이제 조심해야겠죠. 컨제스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상태로 들어가야겠어요. 그것이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상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상태에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금방 본 것처럼 이제 세 개의 디플리케이션이 어크날리지가 있거나 중복된 어크날리지를 받으면, 우리가 TCP 리노에서 이게 세 개를 받으면은 우리가 절반으로 스레시홀드 값을 일단 그것의 절반으로 하고, C 윈도우 값도 그 스레시홀드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3을 더해서
세 개의 어크날러지,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중복된 어크날러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 네 개죠. 하나는 정상적인 건, 나머지는 세 개는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 그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 개수 정도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윈도우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준 거죠. 자, 이 앞에서 이제 여기 생략했던 이 부분을 보면은 새로운 어크날러지를 이제 컨제스션 어보이드 상태에서 정상적인 걸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에다가 그것을 조금씩 인크리먼트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인크리먼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윈도우 중에 일부를 이게 10개라면은 10분의 1 10개가 현재 컨제스션 윈도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를 받으면 그때마다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 카운트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금방 봤던 것처럼 그게 3번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를 받으면 중복적으로 3번 추가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트 리커버리 상태로 들어간다. 상태가. 여기서 이제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를 받으면은 이제 윈도우를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씩 또 올라간다.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크날러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과 같으면 또 마찬가지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상태로 들어가고, 여기서 만약 타임아웃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DCP 타워에서처럼 C 윈도우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를 2분의 1로 하고 전 C 윈도우 값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여기서 슬로우 스타트에서 듀플리케이션 어크날러지를 3번 이렇게 연속된 중복된 것을 받으면은 C 윈도우 값을 절반을, 그 현재 C 윈도우 값의 절반을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 값으로 정해주죠.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에다 3을 더한 그것은 이제 C 윈도우 값으로 정해서 패스트 리커버리 상태로 들어간다. 여기서처럼 똑같이. 자, 이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CP 큐빅이라는 게 있는데, 큐빅은 이제 세제곱의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걸 이제 DCP에서 실제 버전업이 된 건데, 이 버전업이 된 것은 실제 구글에서 많이 쓰는 건데, 구글에서 이제 2014년경에 약 50% 정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유명한 서버들에서 큐빅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소개가 간단히는 되겠지만 리눅스에서는 이제 디폴트 DCP 버전으로 큐빅을 쓰고 있다. 큐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MD를 앞에 썼지만 이것은 이제 리노, DCP 리노보다 더 버전업된 게 이제 큐빅이죠. 그래서 비록 리노가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또 옵티마이즈 돼서 잘 활용됐지만,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밴드위스를 더 잘 활용을 하고 컨제션 컨트롤을 하지만 더 밴드위스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개선을 시키기 위한 것들이 계속 버전업이 됐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를 이제 우리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맥시멈 값, 윈도우 여기서 이제 윈도우 맥시멈 값, 이게 그것이 이제 로스가 일어났을 때 샌딩 레이트, 이 부분이 이제 최고로 가서 샌딩 레이트, 이 부분이 컨제스션 윈도우 생각했을 때 제일 컨제스션 윈도우가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로스가 디텍트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제스션 상태는 이제 보틀넥 링크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데, 보틀넥 링크를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것.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것.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가까이 Wmax, 그러니까 여기에 컨제스션이 가까워지면은 속도가 올라가서 컨제스션에 가까워지면은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 전에는 좀 빨리 이렇게 속도를 올려줘야 이만큼 속도가 개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큐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 TCP 리노라면은, 리노 방식이라면, 전통적인 클래식 TCP는 타워나 리노인데 이 경우에 리노라면은 TCP 큐빅 방식은 더 버전업된 것이 이제 더 하이어 스루풋을 제공하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이 2014년경 통계를 보더라도 약 50%에 육박할 정도로 구글에서 이제 유명한 앱서버들이 이것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이걸 디폴트 버전으로 현재 큐빅을 사용하고 있다. TCP 컨제스션 컨트롤 방법으로 TCP 큐빅 방식을 쓰고 있다. 여기서 설명된 걸 쭉 한번 보면은 Wmax는 컨제스션 로스가 일어났을 때 보낼 수 있는 맥시멈 속도가 되겠어요. 송신 측에서 보내는 맥시멈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반으로 떨어뜨리죠. 여기서 로스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래서 Wmax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램프업 되는데, 여기서 Wmax에 가까워지면은 슬로우하게, 조심스러우니까 슬로우하게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이 TCP 큐빅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 속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스루풋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TCP 큐빅은 일단 뭐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윈도우 사이즈가 Wmax에 이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이렇게 K 포인트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단순화시켜서 거기에 가까이 가면은 조금 이제 이것은 이제 Wmax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까이 가는 어떤 적당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거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램프업 된다. 그리고 이 값은 이제 유동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큐빅 이 모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W를 이것을 이제 큐브 펑션이다. 그래서 큐빅 이름을 붙인 건데, 현 시간과 K 사이에 이 부분을 이제 큐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K로부터 여기서 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램프업 되고, 이제 K가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렇게 슬로우하게 조심스럽게 이제 인크리지 시키는 것이 큐빅 방식이 되겠어요. 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큐빅은 이제 리눅스에서 디폴트 방식이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서버들이 이제 큐빅을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TCP를 사용한 경우에 컨제스션 보틀넥 링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컨제스션이 발생하는 보틀넥 링크를 주의 깊게 보면은 자, TCP를 우리가 클래식을 쓰건 리노건 타워건 또는 큐빅, 금방 배웠던 큐빅을 쓰건 이렇게 TCP의 샌딩 레이시, 우리가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쭉 커지죠.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패킷 로스가 일어날 때까지 쭉 커지죠.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그 패킷 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이제 실제
제일 잘 막히는 버틀렉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포커싱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패킷 큐가 여기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항시 이제 꽉 차 있다시피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패킷, 그런 경우는 이제 로스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버틀렉 링크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이 버퍼들은 꽉 차 있거나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생기거나, 이게 이제 전체 로스를 일으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틀렉 링크라고 그런다. 자, 버틀렉 링크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버틀렉 링크를 포커싱해서 보면은, 이 컨제스천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제 버틀렉 링크에 포커싱해서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TCP를 우리가, 이 TCP 파이프죠. 여기서 TCP 샌딩 레이스를 증가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스루풋, 전체 스루풋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라운드 트립 타임 딜레이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TCP를 스루풋을 올리려고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이렇게 올려도 전체 스루풋은 증가하지 않고 라운드 트립 타임만 이렇게 커지는, 딜레이만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일단 컨제스션 컨트롤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패킷 로스가 안 일어나도록 이 버틀렉 링크를 가급적이면 풀로 쓰되 더 이상 꽉 채우지는 않고, 꽉 채우면 그 이상 벗어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로스가 생기고, 로스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로스가 안 일어나고 버퍼만 좀 풀로 잘 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딜레이 베이스드 TCP 컨제스션 컨트롤이 사용되는데,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상, 여기서 올리더라도 샌드 측에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렇게 스루풋은 증가하지 않고 라운드 트립 타임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우리가 잘 측정을 해서 그것이 이제 버틀렉 링크를 통과해서 타임 딜레이가 이제 여기 라운드 트립 타임, 이 타임 딜레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 딜레이 이 값이 커지는 것을 피하도록 우리가 컨트롤에 반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꽉 채우되 더 이상 꽉 채우지는 않고 이렇게 이게 오버되도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고 이제 하는 식으로 컨트롤 하는데, 이제 딜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우리가 RTT 미니멈 타임, 여기 라운드 트립 타임이 미니멈이니까 제일 상태가 양호할 때죠. 그런 경우는 이제 컨제스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가 미니멈 값을 알았다면은 그 값으로 그때 이제 맥시멈으로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 그걸 나누면은 이제 그때 맥시멈 스루풋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것이 이제 uncongested 스루풋이 되겠어요. 맥시멈 스루풋.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이, 측정한 스루풋 값이 이제 이 uncongested 스루풋, 그러니까 맥시멈 스루풋 값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굉장히 그것에 가깝다면은 컨제스션 윈도우를 이제 쭉 이제 늘려도 되겠고, 패스가 아직 컨제스천이 아니니까. 그런데 스루풋이 상당히 컨제스천이 안 일어났을 때 스루풋, 그러니까 맥시멈 스루풋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 그때는 이제 스루풋이 낮으니까 윈도우, 컨제스천 윈도우를 이제 감소를 시켜줘야겠죠. 컨제스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패스가 컨제스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컨제스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컨제스천 윈도우를 이제 줄여준다. 그게 컨제스천 컨트롤 방식이 되겠죠. 딜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 컨제스천 컨트롤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딜레이 베이스드 TCP 컨제스천 컨트롤은
어떤 로스를 유도하거나 강제로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고 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최소화하면서 딜레이 베이스드 TCP 컨제션 컨트롤에서는 딜레이를 일단 낮게 하면서 스루풋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방식.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버퍼를 더 이상 꽉 채우지 않고 가급적이면 풀에 가까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이렇게 맥시마이즈 시킨다, 스루풋을. 그런 방식이 딜레이 베이스드 TCP 컨제션 컨트롤이 되겠어요. 딜레이 베이스드 TCP 컨제션 컨트롤이 이제 BBR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구글에서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이제 사용하는데 2016년에 약 5년 전에 제안된 그런 컨제션 컨트롤 방식이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보틀넥 밴드위스 앤드 라운드 트립 프로파게이션 타임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컨제션 컨트롤의 방식이다. 구글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앞의 방식에 비해서 이제 망의 어떤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데, 망에 이제 관련된 장치, 즉 라우터에서 컨제스션 상태를 알고 명시적으로 이제 컨제스션을 알려주는 앞에서 배웠던 ECN,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방식도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IP 헤더에 이제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Type of Service 필드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4장 배울 때 보겠지만, 4장에서 이제 그림 4.16 IP 버전 4 데이터그램 포맷에서 메뉴의 서비스 타입 맨 왼쪽 MSB 2비트가 이 ECN 관련된 비트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서버 쪽에서 요청을 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마크가 돼서 이렇게 원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컨제스션 익스플리시트 컨제스션 노티피케이션을 쓰고 그걸 지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라우터의 중간 라우터가 현재 컨제스션 상태를 표시를 해서 그걸 이제 알려주면은,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3층에 있는 그런 포맷, IP 버전 4죠. 그 데이터그램 포맷 속에 있는 그런 2비트였다면, 이놈이 이제 TCP에 올라가서 TCP에서 이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TCP 세그멘트 구조 그림 3.29, 3.29에 있는 그 TCP 세그멘트 구조를 보면 되겠는데, 거기에 있는 플래그 비트들이 있죠. 그 맨 왼쪽에 있는 플래그 비트 CWR과 ECE, 그 중에 ECE 앞에서 잠깐은 소개됐지만, 이것이 이제 1로 세팅이 돼서 컨제스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에코로 이렇게 알려주면은 송신 측에서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컨제스션 윈도우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제 컨제스션 윈도우가 리듀스 됐다. 그래서 플래그 비트, EC 옆에 있는 플래그 비트 CWR이 1로 세팅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가겠어요.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컨제스션이 이제 그것이 이제 데스티네이션에 가고 금방 설명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20비트를 세트해서 어크날레지 세그멘트에 그것을 표시를 해서 샌더한테 알리면은 샌더가 이제 컨제스션을 컨트롤한다. 즉 컨제스션 윈도우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IP 헤더에 그 ECM 비트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TCP에서도 그 컨제스션과 관련되는 비트, 이 비트들이 이제 사용되니까 그 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explicit congestion control, 컨제스션 컨트롤인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TCP 페어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페어하다는 것은 이제 공정하다는 거죠. TCP가 공정하냐?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이 TCP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밴드위스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때 다른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이렇게 공정한 건가, 그 페어니스 공정함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본 내용이 되겠어요. 일단 페어니스 목표는 커넥션이 이렇게 K개의 TCP 커넥션이 있다. 그랬을 때 각각이 이 밴드위스 전체가 R이라면은 K분의 R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공정하겠죠. TCP 커넥션 1이나 커넥션 2나 그렇다면 이제 2분의 R씩. 이게 K개이기 때문에 K분의 R씩.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추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유도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TCP 세션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두 개의 TCP 세션이 있는데, 커넥션 1과 커넥션 2가 있는데 공평하게 나눠 가졌을 때 이제 2분의 R씩 가져가면 되겠죠. 전체 밴드위스는 R이다.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미 어떤 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 커넥션 1과 커넥션 2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의 스루풋을 보면은 우리가 AIMD 알고리즘을 고려하면은 일단 밴드위스, 맥시멈 밴드위스가 R이니까 그거 전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겠죠, 리니어하게. 그 다음에 오버가 되면은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절반은 현재 이것의 절반값. 그러니까 커넥션 1의 스루풋이니까 이것의 절반인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2의 현재 이것의 절반값.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는 두 개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AIMD를 또 생각하면은 또 슬로우하게 또 이렇게 컨제션 어보이던스 상태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게 반복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분석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TCP가 비교적 페어하다.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RTT를 쓰고 세션 넘버도 똑같고 컨제션 어보이던스 상태에서 그랬을 때 비교적 이렇게 이게 이제 이퀄 밴드위스니까 공평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 동일한 밴드위스를 쉐어해서 쓰는 선이 되겠어요. 그쪽으로 수렴하니까 공평하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페어니스를 조금 더 이제 약간 확장을 해서 모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이게 페어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UDP를 우리가 고려하면 UDP하고 TCP 고려하면 전혀 페어하지 않죠. UDP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컨제션 컨트롤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제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TCP를 쓰지 않고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TCP 컨제션 컨트롤을 쓰면은 속도가 이제 제약을 받으니까 UDP를 쓰면은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는 거니까. 자, 컨제션 컨트롤은 이제 그 레이스를 이렇게 억제하죠. 그래서 UDP를 써서 하면은 TCP하고 UDP 사이에서는 이제 불공정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TCP 쓰는 대신 UDP를 쓰면은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그런 경우에는 이제 UDP를 써서 이런 제약을 안 받도록 하고, 약간의 패킷 로스, UD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패킷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손실은 감수하고 이렇게 실시간적인 서비스 이런 경우에 UDP를 써서 할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꼭 컨제션을 컨트롤을 써야 된다는 그런 팔러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패러렐 TCP 커넥션을 쓴 경우에 공정한지 페어니스를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응용이 이제 여러 개의 패러렐 커넥션을 가질 수 있죠. 두 호스트 간에.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라든가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이제 여기에 응용은 웹 브라우저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하기를 현재 이제 9개의 기존 커넥션이 있는데, TCP 커넥션이 있는데, 레이시 이제 R인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한 개의 TCP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새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그것까지 치면은 10개 TCP 커넥션이니까 분의 R씩 이제 쉐어를 이퀄하게 쉐어를 하면 되겠죠. 공평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혀 공평하지 않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의 TCP를 쓰는 게 아니라 11개의 TCP를 쓸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패러렐하게 여러 TCP 커넥션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열고,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9개 더하면 20개니까 20분의 12를 쓰니까 전체 절반 이상을 2분의 R 이상을 쓰기 때문에 한 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나머지 9개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공평하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불공평한 면이 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기능에 진화 발전된 것을 보면은 TCP하고 UDP는 이제 소개된 지 오래됐죠. 80년대 소개가 돼가지고 쭉 근 40년 이상 사용돼 왔으니까. 자, 그래서 다른 특징, TCP의 이제 다른 특징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려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쭉 보면은 각각 시나리오에 따른 다른 맛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TCP의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도전 과제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응용을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라지 데이터 트랜스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트 파이프, 두꺼운 파이프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실어 나올 수 있는 두꺼운 파이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응용이 이제 굉장히 인터넷 디펜던트한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패킷들이 이제 날아가야 되고 그 빗 파이프, TCP 커넥션 빗 파이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스트림, 빗 스트림이 쭉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중간에 로스가 생기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한 개 스트림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 전체 파이프라인을 일단 셧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셧다운이 안 되도록 하고, 그동안 또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무선 네트워크들, 와이파이라든가 무선 네트워크들, 또 이동통신 그런 네트워크들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TCP를 써서 컨제션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어떤 패킷의 로스, 그걸 보고 하는데, 와이어리스 링크이기 때문에 어떤 에러 레이트도 높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로스가 생기거나 이런 것을 전부 컨제스천 로스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컨제스천 컨트롤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건 실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쪽부터 쭉 다시 뭐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컨제스천 또 패스트 리커버리 뭐 이런 우리가 AIMD 앞에 배웠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잘 맞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긴 딜레이의 링크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TCP 라운드 트립 타임을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컨제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라운드 트립 타임인 경우에, 자, 그래서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레이턴시 센시티브, 딜레이 센시티브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TCP
컨제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잘 옵티마이즈 된 그런 솔루션은 아니니까 새로운 진화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트래픽 플로우 이런 경우도 이제 프라이어티가 낮으면서 백그라운드 플로우로 우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환경이 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토콜 앞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것을 조금 개선된 방식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고려된 게 TCP보다는 UDP가 우리가 앞에 숙제에서도 있었지만 UDP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고 단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떤 신뢰성 있는 거라든가 그런 특징들 TCP에서 제공하는 그런 주요한 특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HTTP 버전 3인 HTTP3가 되겠어요. 그것이 퀵을 쓰고 있다. 퀵이 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은 그 풀네임이 Quick UDP 인터넷 커넥션이 되겠어요. 이 퀵은 먼저 간단히 응용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면은 2015년경에 약 50% 정도가 퀵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특히 이제 구글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했는데 구글의 웹서버라든가 모바일 비디오 스트리밍 유튜브 앱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구글 서치 앱 이런 데서 퀵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UDP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다. 자, 퀵이 뭔지 쭉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HTTP에 현재 HTTP 1.1에서 2.0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1.1이 97년에 표준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2.0이 8년 후인 2005년경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2.0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2015년경에 구글이 50% 정도를 쓸 정도니까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쓰이고 있고 현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부분이 HTTP 3.0 이것으로 이게 표준으로 결정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구글 서버들, 애플리케이션들, 크롬, 모바일 유튜브 앱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레이어드 스택으로 이렇게 보면은 HTTP2 여기는 이제 TCP 위에 HTTP2가 있죠.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그동안 2005년 표준 이후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자, 이것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SSL로 생각하면 됐어요. SSL, 보안을 위한 SSL.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보안을 위해서 SSL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공식 명칭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가 되겠어요. 자, 그건 TCP를 쓰죠. HTTP2가 그 위에 있고 어플리케이션 내에. 자, 그래서 HTTP2는 TCP를 쓴다. TCP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위에 이제 HTTP3는 HTTP2의 슬림형 필요한 것만 골라서 슬림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퀵을 써서 그걸 묶어서 이제 HTTP3라고 한 건데 그 표준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HTTP2 over 퀵 over UDP를 쓰고 있다. 자, 그래서 퀵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자, 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자, 에러 컨트롤, 컨제션 컨트롤 이건 전부 TCP에서 제공하는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UDP는 이런 것을 제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러하고 컨제션 컨트롤 이런 것들 전부 TCP에서 이렇게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들이 UDP로는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TCP의 로스 디텍션, 컨제션 컨트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3웨이 핸드쉐이킹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는데, 릴라이빌리티라든가 컨제션 컨트롤, 그 다음에 어떤 인증이라든가 보안을 위한, 그 다음에 인크립션, 암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한 개의 RTT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 부분은 다시 보겠지만, 그 다음에 스트림이 여러 개 있는 멀티플 스트림인 경우, 그것이 이제 싱글 퀵 커넥션으로 그것이 멀티플 스트림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돼서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가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인 컨제션 컨트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제 이 인터랙션으로 살펴보면은, 퀵의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 오른쪽이 이제 퀵이 되겠는데, 퀵은 이렇게 한 번에 이게 한 개의 RTT가 되겠어요. 앞에 설명했던 두 개의 RTT. 이거 시간 딜레이가 이만큼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퀵은 빠르죠. 핸드쉐이킹하고 TCP 커넥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TLS 핸드쉐이킹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시큐리티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TCP, 그 다음에 TLS, 이런 경우에 두 개의 핸드쉐이킹이 이렇게 두 개의 RTT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 개 RTT가 핸드쉐이킹이 필요하니까, 여기 한 개의 RTT에서 금방 설명했던 릴라이빌리티라든가, 컨제션 컨트롤이라든가, 어센티케이션, 크립토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것보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또 이런 그림으로 퀵의 어떤 장점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은 리퀘스트가 각각 이렇게 하나의 리퀘스트가 한 개의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될 때 이쪽 서버 쪽으로 이제 TCP 릴라이빌리티 데이터 트랜스퍼, 그 다음에 컨제션 컨트롤 이런 것을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은 앞에서 먼저 줄에 맨 앞에 있는 놈이 HOL, 우리가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문제가 있었죠. 맨 앞에 라인의 맨 앞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뒤에 것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겨서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잘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이것을 이렇게 컨제션 컨트롤만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컨트롤하고, 각각을 RDT라든가 인크립션 이런 것들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것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능상 또 타임 딜레이상 굉장히 성능이 개선이 된다. 그것이 이제 No HOL 블로킹, Head of Line 블로킹이 여기서는 없다. 그것이 이제 1.1에 비하면은 퀵을 사용한 HTTP2와 이게 HTTP 3.0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챕터 3를 전체적인 것을 썸머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조금 보완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우리는 챕터 3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의 그 멀티플렉싱이라든가 디멀티플렉싱 개념,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흐름 제어, 그 다음에 혼잡 제어 또는 컨제스션 정체 제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스텐시에이션 사례라든가 인터넷의 구현 UDP, CDP 프로토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를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트워크 엣지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그 부분이 이 코어 부분이 되겠는데, 네트워크 레이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제 뒤에서 챕터 4하고 5 네트워크 레이어 챕터가 되겠는데, 거기서는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을 따로 다른 별도의 챕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것을 보완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몇 개 넣었는데,
자, 여기서는 참고용으로 TCP3의 핸드쉐이킹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서버 쪽인데 서버 쪽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그 다음에 이쪽은 클라이언트 쪽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되겠어요. 먼저 클로즈 상태에서 서버가 이렇게 커넥션 소켓이 이렇게 웰컴 소켓, accept 프리미티브 펑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다리겠죠. 기다리는데 씬 이벤트를 기다리고 이 씬 세그멘트를 받아서 그때 이제 씬 어크날리지를 보내겠죠. 그때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시퀀스 값, 어크날리지 넘버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받았던 거, 씬 이것을 여기서 받은 거죠. 이쪽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는데 클라이언트 소켓은 이렇게 서버 관련된 호스트 이름이라든가 포트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고 거기 이제 씬을 보내면은 이건 이제 보내는 거죠. 서버 쪽으로. 그러면 서버 쪽에서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크날리지. 그때 이제 상태가 씬을 받은 상태니까 서버 쪽이 리시브 상태가 되겠고, 이쪽에 이제 씬 어크날리지를 보냈으니까 이것은 씬을 이쪽으로 보내고 나서 씬 보내는 상태, 센트 상태에 있다가 씬 어크날리지를 이쪽에서 서버 쪽에서 보내온 것을 받아서 이걸 받아서 이제 어크날리지를 이렇게 날리면은 그 세그먼트를 날리면은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 상태로 들어가고 서버 쪽에서도 그것을 받으면은 이제 어크날리지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이스태블리시먼트 상태로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3웨이 핸드쉐이킹이 된다. 보내고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어크날리지 식으로. 자,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을 끝낼 때 앞에서는 이제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시작할 때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었다면은 자, 이것은 이제 끝냈을 때 어떻게 끝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웨이 핸드쉐이킹이 되겠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 상태에 있다가 끝내자고 이제 클로스 이 클라이언트 소켓 클로스 하게 되면은 핀 비트가 이렇게 날아가고 거기서 이제 서버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핀 비트를 날리면은 서버 상태에서는 이렇게 클로스 웨이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보낼 데이터가 여기서는 더 보낼 데이터가 있다면은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크날리지를 1로 해주고 어크날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더 보낼 수도 있고 보낼 데이터 없다면 바로 끝내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갑자기 끊자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낼 데이터가 더 있다고 가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버가 이제 이렇게 상태를 클라이언트 상태를 이스태블리시먼트 상태, 핀 웨이트 이 상태, 그 다음에 핀 웨이트 2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핀을 여기서 이제 또 끝내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끝낼 수가 있겠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상태가 클로즈 상태로 되겠고 이쪽은 이제 끝내자고 했을 때 어크날리지를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보내니까 그걸 받으면 바로 클로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핀 끝내자고 하고 또 끝내자고 하고 또 어크날리지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3웨이 핸드쉐이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있었던 그 슬라이드가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쭉 진행시켰을 때 전체를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거 넣어놨으니까 이것은 이쪽은 전통적인 Secure HTTP 프로토콜 스택이다. TLS를 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죠. 이게 SSL이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퀵을 써서 HTTP 3 부분이 되겠어요. HTTP 2의 슬림 플러스 퀵 이걸 합해서 우리가 HTTP 3라고 그런다. 자, 이것은 이제 퀵 베이스드 HTTP 3 프로토콜 스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1과 HTTP 3를 비교한 건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중간에 하나가 블로킹이 이제 그 블로킹을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을 설명을 하는 건데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앞에서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로스가 생기면은 그 뒤에 것도 이제 그만큼 그걸 복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디는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퀵 컨제션 컨트롤만 하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거 해결되는 것은 별도로 그것만 해결이 진행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또 별도의 이렇게 패러렐 멀티 스트림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개선한
방식이 되겠죠. UDP, 트랜스포트 레이는 UDP를 쓰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읽어보면은, Single Connection Client and Server.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 TLS를 써서 DHCP RDT를 쓴 거죠. 그 다음에 TCP Congestion Control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UDP 썼을 때 TCP Congestion Control 하나지만, 여기서 이제 멀티스트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다. 멀티스트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도의 스트림이니까 혹시 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은 없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성능이 개선된 진화된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